중국 축구의 수준이 아직까지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비록 중국이 3차 예선에 진출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톱시드를 획득한 팀들에게는 매력적인 재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에 3대 0으로 패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중국은 미래가 어두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이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예전의 생각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월드컵에서 매우 기대되는 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월드컵 3차 예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술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의 경기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한국 축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외신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가 끝난 뒤 중국의 비매너적인 모습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국의 공영매체 BBC는 중국 팬들의 삐뚤어진 시민의식을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의 캡틴이자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은 한국 팬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남겼다. 중국과의 경기에서 보내준 응원과 성원은 정말 최고였고 여러분 덕분에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한 시즌 동안 저와 함께 달려주신 팬분들 덕분에 잘 버텼고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즌 시작에 맞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만나자라며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자신의 팬들에게 글을 남겼고 토트넘에서처럼 한국 팬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손흥민에게 중국 팬들은 악감정을 가졌고 손흥민의 글에 혹평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손흥민의 글에 매우 거칠게 표현하는 중국 팬들은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도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 대표팀의 홈구장에서 한국 팬들을 향해 단체로 욕설을 날리는 행동은 없어져야 할 행동임에는 틀림이 없다. 중국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은 민폐를 넘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국민성은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며 후진국의 면모를 증명하고 있다는 평가가 공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가 끝난 뒤 히딩크 감독은 경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경기가 끝난 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경기는 항상 챙겨보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선 경기에서 중국은 경기당 파울과 경고 그리고 퇴장까지 전체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최악의 비매너에 중국이 선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팀을 상대로 한국 대표팀이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플레이는 과거에 머물러 있고 3차 예선전에서 중국은 모두의 재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반대로 월드컵에서 한국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끌었던 멤버보다 현재의 한국 대표팀의 선수들은 기량적으로 매우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손흥민의 존재는 팀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를 생각하며 다가오는 3차 예선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이 톱시드를 얻었지만 아시안컵의 우승팀인 카타르를 비롯해서 아시아 팀들의 수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월드컵 예선전을 통과한 것은 감독의 영향보다는 선수들의 개인의 역량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명의 감독 대행으로 한국 대표팀은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3차 예선과 나아가서 월드컵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현재 스쿼드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형태의 전술이 가능합니다. 월드컵 예선 경기나 토트넘 경기를 참고해봐도 한국 대표팀 역시 손흥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난 토트넘의 경기를 참고해본다면 모두가 해리 케인만 생각하고 있지만 손흥민과 궁합이 잘 맞았던 선수는 요렌테라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 요렌테와 손흥민의 궁합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요렌테가 뛰어난 피지컬로 상대 수비수들을 괴롭혀줌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한 많은 공간을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들을 허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대표팀에서 이러한 유형의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하며 최근 경기에서 이러한 선수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감독이 필요한 이유는 한국에는 어리고 유망한 선수들이 즐비하다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대표팀에 발탁된 배준호를 적극적으로 기용해야 할 것이며 현재는 K리그에 뛰고 있지만 과거 한국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이승우를 시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을 필두로 배준호와 이강인과 같은 창의성 있는 플레이어를 계속해서 발굴해야 할 것이며 젊고 유망한 선수를 찾아내는 것은 감독의 몫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의 개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상 현재 한국의 축구협회는 수직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을 나누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저 자리만 지키는 것이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며 만약 업무의 성과가 저조하다면 그러한 인원을 과감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축구협회는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로 변해야 하며 협회의 성공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단언컨대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한국은 다시 한번 4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의 경기에서 중국 관중들이 보여준 영상을 보니 너무나도 충격이었어. 중국을 괜히 후진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며 중국의 모든 것이 후진적이라고 생각해. 한편으로는 중국 관중들이 불쌍해 보였어. 손흥민에게 경기장 안에서 야유를 보내고 나아가서 손흥민의 개인 인스타에 찾아가서 욕을 하는 것을 보면 양심과 시민의식이 뒤처진다고 확신하는 바야. 남을 존중하는 법도 모르면서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에 나오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며 냉정하게 중국의 실력을 참고해 볼 때 예선 탈락이 조금 늦어졌을 뿐 절대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여. 히딩크 감독의 말처럼 한국은 손흥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연구할 필요가 있어. 싱가포르를 상대로 활약했던 최전방 공격수가 중국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더라면 보다 많은 득점이 나왔을 거야. 스토크시티의 배준호 역시 많은 출전 시간이 보장되었다면 중국은 3차 예선에서 구경하지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본다면 중국은 모두의 재물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중국이 3차 예선에 진출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팀들에게는 기쁜 소식임에는 분명해 보여. 한국의 축구협회의 변화로 손흥민이 행복한 축구를 했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 역시 기대되는 것이 사실이야. 한국 대표팀의 차기 감독이 과연 누가 올지 궁금하며 그로 인해 한국 축구의 전술 변화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